뇌피셜 전문가 추적 드라마 60분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4화 끝에서 영옥과 정준이 입을 맞추기 직전에 드라마가 끝이 나면서 둘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깊어질 것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영옥과 정준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영옥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며 집착하는 상대의 정체와 이를 대하는 영옥의 태도가 마치 연인과 같다라는 부분이죠. 몇 번을 말해. 나도 사랑한다고. 유튜브에서 공개된 8분짜리 하이라이트에서는 영옥과 정준이 대치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장면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아마 영옥과 연락하는 사람의 정체가 탄로남에 따라 서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영옥과 연락하는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영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SNS상에서도 이 사람의 정체를 전 남친이 아니라 치매가 걸린 부모 혹은 영옥에 숨겨진 아이일 거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옥에 숨겨진 아이라면 상식적으로 영옥에게 메시지로 나쁜 년이라고 보내지는 않았겠죠. 다음, 치매가 걸린 부모일 수도 없는 것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옥의 과거를 보면 영옥은 어린 나이에 사고로 부모를 잃었고 이모 집에 얹혀 살다 보육원에서 18살까지 보냈습니다. 즉 치매 걸린 부모일 확률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치매 걸린 이모일 확률이 더 높겠네요. 혹은 18살에 입양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거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상대의 정체를 추측하기 전 현재까지 나온 영옥의 하루를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영옥의 하루는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영옥은 집이 없습니다. 현재 영옥은 본인의 집은 없고 은희 집에 얹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얹혀서 산다는 건 집을 구할 돈이 없거나 혹은 돈을 벌어도 돈이 나갈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둘째, 영옥은 쉬지 않는다. 영옥의 하루에서 휴식 시간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물질을 준비하고 물질이 끝나면 은희의 생선 가게를 돕고 이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준비합니다. 또 포장마차는 밤까지 영업을 하죠. 영옥은 왜 쉬지 않고 일하며 돈을 버는 것일까요? 셋째, 룰을 어기면서까지 존복을 따왔다. 해녀들 사이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해녀는 꼭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며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해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룰이죠. 하지만 4화에서 영옥은 이 룰을 지키지 않고 구역도 벗어나고 물질 시간까지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엄청난 양의 전복. 하지만 영옥은 다른 해녀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물질 시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무트로 올라오지 않는 영옥 때문에 다른 해녀들은 영옥이 죽은 건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1년차 해녀인 영옥이 이 룰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룰을 어겨가며 남들보다 많은 양의 존복을 따려 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넷째, 자신의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 드라마 내에서 영옥은 자신의 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해녀들 사이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난 이유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며 술을 마셔서인데요. 그 예시로 배 선장을 들 수 있죠. 배 선장은 정준에게 자신이 영옥에게 200만원가량 술값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거한테 술값으로 뜯긴 돈이 수백이야. 즉 영옥은 자신의 돈은 일절 쓰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남자들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옥의 하루를 돌아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영옥은 자신이 버는 것만큼 돈이 나갈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영옥에게 집착하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사람의 정체를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진 남자친구라고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영옥이 남자들과의 가벼운 만남은 괜찮지만 깊은 관계는 밀어내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과거에 영옥과 깊은 관계로 지내던 남자친구가 영옥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남자친구는 병실에서만 생활하며 영옥이 보러 가지 않는 이상 영옥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영옥은 자신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진 남자친구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자친구는 거동이 불편해진 탓에 영옥에게 버려질까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사랑해.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남자가 용옥에게 계속 사랑하냐고 묻는 장면도, 집착하면 나쁜 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얼추 설득이 됩니다. 더해서 용옥이 그동안 왜 가벼운 만남만 지속하고 깊은 만남은 밀어냈는지에 대해서도 얼추 설득이 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다른 남자를 깊게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용옥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도 가정해 보았는데요. 칭얼거리는 메시지는 아이가, 나쁜 년이라고 보내는 건 아이 아빠가 보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는 추후 민선화에서 다룰 예정이니 작가가 굳이 비슷한 에피소드를 써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측을 접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용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뇌피셜을 돌려봤는데요. 재미삼아 추측해본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뇌피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